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달았다. 내가 캠퍼스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대화는 단지 말이 아니라 서로의 분위기와 감정을 맞추는 과정이라는 걸 말이다. 예전에는 대화를 나누기 전에 너무 걱정하고 긴장했었다. 혹시 내가 뭘 잘못 말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것이 오히려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 내딛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자. 억지로 웃기지 말고. 그리고 그날 캠퍼스 내에서 열리는 학과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사실 처음에는 내내 긴장감이 흐른다. 혹시 아무도 나랑 대화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그 생각은 금세 떨쳐버렸다. 어차피 기회는 한 번뿐. 그냥 해보자. 모임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반기듯 들려왔다. 내심 긴장했지만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 한 친구가 내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안녕, 여기 처음이지? 나는 그 말에 거의 가슴이 멎을 뻔했다. 응, 처음이야? 내가 말하며 조금 움츠러든 목소리를 내자 그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너도 나랑 비슷하구나. 나도 처음 왔을 때 어색했어. 그 말에 마음이 풀리면서 나는 조금씩 내게 맞는 대화를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 그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좀 적응돼서 괜찮아. 그런데 넌 뭐 좋아해? 취미나 이런 거? 나는 잠시 생각했다. 평소 나만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 순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백하듯 말했다. 사실 난 영화 보는 거 좋아해.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정말 좋았던 게 있어. 그 친구는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아, 영화. 뭐 봤어? 나는 그 친구의 눈빛을 보며 내가 그 영화에서 느낀 감동을 나누었다. 대화가 조금씩 이어지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며 대화는 더 확장되었다.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서로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대화에서 중요한 건 뭘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진지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그 모임을 마친 뒤 나는 그 친구와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한 영화 이야기는 그때부터 나와 그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었고 그 덕분에 더 많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친해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대화의 핵심은 서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캠퍼스에서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또 다른 친구가 다가왔다. 저기, 널 자주 본 것 같아서 한번 말을 걸어볼까 했어? 그 말에 나는 순간 놀랐다. 자주 봤다고? 그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응, 나도 사실 내가 항상 혼자 있길래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싶었어. 나는 웃으며 그에게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말을 걸었을 텐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시작했다. 근데 사실 나도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이 좋긴 해. 그냥 책을 읽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져서. 나도 그런 점에 대해 공감하며 대답했다. 나도 가끔은 혼자 있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좋은 점이 많잖아. 그게 바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 때문이지.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같이 공부도 하고 서로의 취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다. 대화의 주제는 점점 더 다양해졌고 우리는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는 데 익숙해졌다. 그때 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대화의 끝은 결국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도 듣고 싶어 한다는 것. 그러니 나도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공유할 때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그게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쌓아가는 중요한 방법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와의 대화에서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또 다른 모임에서 나는 예전에 혼자 대화하기 힘들었던 친구와 우연히 만났다.
그 친구가 다가와서 말했다. 너 요즘 많이 친해졌어? 대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랐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예전에는 나도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이어지더라고. 그때 나는 알았다. 대화는 반드시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그저 진심을 담아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된다는 것을. 그 이후로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고 대화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사람들이 나를 찾을 때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럼 언제 또 영화 보러 갈래? 그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다음 주는 어때? 나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그때 또 재미있는 얘기 나누자. 나의 말. 계속 이어서 써줘. 챗GPT의 말. 챗GPT. 다음 주 우리는 영화관에서 만났다. 사실 영화가 다 끝난 후에는 영화 자체보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훨씬 더 재미있고 의미 있었던 순간이 되었다. 우리는 영화 속 캐릭터들의 행동을 두고 의견을 나누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상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은 내가 친해지는 법을 더 깊이 이해한 순간이었다. 영화 후 우리는 영화관 근처의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과거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내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웃음 지었다. 사실 나는 어렸을 때 정말 말이 없었어. 항상 책 읽고 혼자 노는 걸 좋아했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구나. 나도 그랬어. 사실 나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너처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을 보면 나도 좀 배우고 싶어?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친해진 거 사실은 그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이 하는 이야기에 진지하게 반응해주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대화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점점 더 친해져 갔다. 사실 그때 나는 내가 얼마나 쉽게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을 다해주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많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때마다 내 자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캠퍼스에서 우연히 예전부터 알던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나를 보고 반가워하며 다가왔다. 와,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잘 지냈어? 너는 어때?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나는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내 대화법을 적용해 보았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 친구는 나의 변화에 놀라며 말했다. 너 요즘 진짜 많이 변한 것 같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 뭔가 대화하는 게 더 편해졌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그냥 나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려고 하거든. 예전에는 너무 긴장하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색함도 없어지는 것 같아.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사실 대화는 준비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 너랑 얘기하면서 나도 좀 더 편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됐어.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쌓아갔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대화도 내가 진심을 다해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다. 하루는 내가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항상 긴장되었지만 그날은 특별히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방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했다. 혹시 여기 자주 오는 사람이야? 이 모임은 어떻게 생각해? 그 질문을 던지자 상대방은 반응을 보이며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 친구는 나의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답하면서도 그동안 자신이 고민했던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사실 이 모임이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요즘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 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지. 그런데 그런 시간을 겪고 나면 어느새 친구들이 생기더라고.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는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맞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더 좋다. 이렇게 나는 어느새 사람들과 친해지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이야기에 진지하게 공감하는 것이었다. 나의 진심이 통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았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대화의 중요한 법칙은 어렵지 않았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할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소통의 중심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어느덧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대화가 두렵지 않다. 사람들과 친해지는 법을 배운 지금 나는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나의 말. 계속 이어서 써줘. 챗GPT의 말. 챗GPT. 그렇게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하나씩 깨닫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그들과의 연결이 끊어질까봐 걱정하는 일이 사라졌다. 어느 날 학교에서 새로운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엔 긴장이 됐지만 이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모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있던 테이블 주위로 다가갔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느껴질 법도 했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대화의 기술들을 떠올리며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참여한 사람인데요. real. 여러분은 이 모임에 어떻게 오게 You 되셨나요? are real. 그 질문을 던지자 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냥 관심이 생겨서 왔어요. 예전에 다른 모임에서 비슷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대답에 나는 곧바로 반응했다. 그럼 정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활동은 처음이라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 사람은 다시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면 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면 되겠네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그 대화의 흐름을 끌고 갔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상대방이 편하게 느끼고 대화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달았다. 내가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니 대화는 더 이상 어렵지 않았다. 모임이 진행되면서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점차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한 사람은 취미가 비슷한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책을 좋아한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어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그중 한 사람과는 너무 잘 맞아서 영화 취향부터 시작해 여행지 추천까지 수다를 떨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이 끝날 즈음에 나는 몇몇 사람들과 약속을 잡았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영화 한 편 같이 볼까요? 서로 좋아하는 영화도 공유하고 영화 이야기로도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몇몇 사람들이 바로 동의하며 날짜를 정했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서 영화도 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나의 자연스러운 대화법 덕분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왔고 그들과의 관계는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났다. 나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대화의 기술들을 자신감 있게 활용했다. 무리 없이 사람들이 내게 다가왔고 나는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소통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같이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오늘 기분 좋은 대화가 될 것 같네요. 대화의 시작은 간단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정성 있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에 맞춰 나도 나의 생각을 나누면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함께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이제 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나의 이야기도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 그런 방식으로 나는 어느새 친구들을 만들었고
그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갔다. 어느 날 학교에서 과제가 끝난 후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만났다. 그날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대화의 흐름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서로의 취미, 고민, 일상까지 아우르며 깊어졌고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도 먹기로 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한 친구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사실 처음엔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처음엔 다들 그런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진짜로 편해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더 친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이제는 그 누구와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이라는 것이었다. 대화는 그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나도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다. 그게 바로 친해지는 방법이었다. 나의 말. 계속 이어서 써줘. 챗GPT의 말. 챗GPT. 그렇게 나는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내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간다는 사실이 점점 더 흥미로워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이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은 나의 태도와 진심을 느끼고 나 역시 그들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연결고리가 생겨났다. 하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다. 평소에도 친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 친구는 최근 일이 힘들다고 말했다. 일이 너무 버겁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피곤해. 나도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친해지길 원하는데 항상 뭐랄까 어색한 느낌이 들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친해지려면 일단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때로는 내가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면서 오히려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거든.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나도 그런 느낌이 있어. 나도 다가가려고 하지만 항상 뭔가 너무 계산적인 느낌이 들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깨달은 점을 이어갔다. 사실 그런 계산적인 대화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되게 잘 안 돼. 그보다는 그냥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해. 나도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내가 정말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 훨씬 편해졌어. 그 친구는 나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이제부터 그렇게 해볼게. 내가 항상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대화가 어색해지더라고. 그날 나는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법에 대한 내 경험을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좀 더 편안한 사람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 이후로 나는 대화를 나누는 것에 있어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얼마나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내가 학기 중에 만난 새로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큰 변화를 느꼈다. 수업을 마친 후 여전히 조금 어색한 분위기였던 동아리 모임에서 나는 한 번 더 내 대화 방식을 적용해 보았다. 혹시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영화 보고 싶은데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자 한 친구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영화요? 괜찮네요. 어떤 영화 볼지 추천해 주세요. 다른 친구도 흥미로워하며 끼어들었다. 저는 액션 영화 좋아해요. 어떤 거 할까요? 그날 대화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다. 서로의 취향을 얘기하며 영화를 고르기 위한 의논이 이어졌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는 다음 주말에 함께 영화 보러 가기로 했다. 그때 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대화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지, 무엇에 흥미를 느낄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럼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번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으면서 귀 기울이다 보니 점점 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계를 넘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어색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더 이상 대화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없었고 상대방이 내게 기대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그 친구들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나와 대화할 수 있음을 깨달은 것 같았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